외출하려고 화장을 해도 건버섯이나 기미 때문에 속상하신 적 있으시죠? 이걸 어떻게든 없애고 싶은데도 피부과에 가면 병원비가 비싸서 갈 엄두도 못 내시고요. 병원에 오신 어머님 중에 한 분이 모임 나가기가 창피하고 다들 나보다 피부가 좋아 보여서 서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자이고 비슷한 연배의 어머님이 계셔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동안 자식들 뒷바지 하시느라, 가정 살림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예쁘게 꾸미고 싶으신 마음이 굴뚝 같으실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세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닌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긴 하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집에 있는 재료들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천연 관리법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오늘은 정확한 의학 정보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피부과의 비싼 피부 시술 대신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과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는 기미와 건버섯에 정말 효과가 좋은 팩 2가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머님들이 매일 거울 보실 때마다 한 번씩은 웃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보시고 주변에 같은 고민이 있는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미용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건버섯과 기미 녀석들의 정체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건버섯부터 알아볼게요. 건버섯 의학 용어로는 지루각화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면요. 밭에 씨앗을 뿌리고 햇볕을 쬐면 식물이 자라나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햇볕을 쬐면서 살아왔잖아요. 젊었을 때는 햇볕에 조금 그을려도 금방 회복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의 모든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듯 피부도 예전처럼 회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햇볕을 받아서 손상된 피부 세포들이 제대로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마치 작은 돌멩이처럼 피부 위에 쌓여서 굳어진 것이 바로 건버섯이에요. 우리 피부에는 피부를 보호하는 작은 세포들이 살고 있어요. 이 세포들이 평소에는 잘 움직이는데 햇볕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이 세포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늘어난 세포들이 한 곳에 몰리게 되고 서로 엉겨붙어서 덩어리가 되고 색소까지 합쳐져서 우리가 보는 검고 갈색의 건버섯이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건버섯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햇볕을 받아서 생긴 일종의 세월의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특히 건버섯의 특징을 보면 동전처럼 둥글둥글하고 경계가 또렷해요. 그리고 살짝 도톰하게 올라와 있어서 손으로 만져보면 약간 툭툭 튀어나온 느낌이 나죠. 색깔은 갈색에서 시작해서 점점 진한 갈색, 심지어 검은색까지 변할 수 있어요. 보통 60대, 70대 이후에 많이 생기는데 특히 햇빛을 많이 받은 부위들, 얼굴이나 손 등 가슴 부분에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노인성 반점이라고도 부르고 가끔 노인성 사마귀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재밌는 거니 건버섯이 얼굴뿐만 아니라 두피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적어지신 분들 혹시 머리 위쪽을 만져보시면 작은 돌기들이 느껴지시죠? 그런 것들 중 일부가 건버섯일 수 있어요. 이제 기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미는 건버섯과는
완전히 다른 녀석이에요. 기미는 의학 용어로 멜라스마라고 하는데 주로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깊어요. 어머님들이 젊으셨을, 임신하셨을 때 갑자기 얼굴에 얼룩덜룩한 게 생긴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기미예요. 그리고 폐경기 전으로도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기미가 생기거나 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기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건버섯처럼 동정같이 또렷 않고 먹물이 번진 것처럼 경계가 흐리멍텅해요. 그리고 색깔도 옅은 갈색에서 진한 갈색까지 다양하고 피부 위에 올라오지 않고 평평해요. 주로 어디에 생기냐면 광대뼈 주변이 가장 흔하고요. 이마나 위십술 주변에도 잘 생겨요. 특히 양쪽이 대칭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거울을 보면 양쪽 뺨이 비슷한 패턴으로 얼룩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미가 생기는 건 호르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외선도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호르몬 변화로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멜라닌 세포들이 과도하게 반응해서 기미가 더 진해지는 거죠. 쉽게 기억하시려면 건버섯은 점처럼 딱딱 박혀 있는 것. 기미는 물감이 번진 것처럼 흐리게 퍼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건버섯이나 기미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건강에는 영향이 없는지 위험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버섯이 점점 더 커질까요? 개수도 늘어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어머님들이 참 많아요. 어머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건버섯과 기미가 모두 나이가 들수록 크기도 커지고 개수도 늘어나고 색깔도 진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피부의 재생력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어지는데 자외선 노출은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버섯들은 더 두꺼워지고 새로운 부위에도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어머님들 혹시 이런 변화가 있으시면 꼭 피부과에 오셔야 해요. 첫 번째, 갑자기 크기가 빨리 커지는 경우. 몇 달 만에 확 커지거나 모양이 비대칭적으로 변하는 경우. 두 번째, 색깔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 특히 검은색에서 더 새까맣게 변하거나 여러 색이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 세 번째, 가렵거나 아픈 경우. 보통 건버섯은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렵다거나 아프다고 하면 뭔가 변화가 생긴 거일 수 있어요. 네 번째, 피가 나거나 짓무르는 경우.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걸 주의해야 하냐면 간혹 건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피부암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건버섯과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햇빛을 받아서 피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한 건데 방치하면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작고 거친 각질 같은 게 생기는데 만져보면 거칠거칠한 두꺼운 청 같은 느낌이 나요. 특히 노년이 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많이 빠지는데 두피가 항상 햇빛에 노출되니까 더 위험해요. 그래서 모자나 양산을 꼭 쓰시는 게 좋고 혹시 두피에 이상한 돌기나 각질이 생기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건버섯은 그냥 건버섯이거든요. 다만 변화가 있을 때는 전문의에게 한번 확인받는 게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늘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의심스러우면 일단 보여주세요랍니다. 괜찮은 건 괜찮다고 안심시켜 드리고 문제가 있는 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되니까요. 오늘 제가 천연팩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들 혹시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들 보신 적 있으시죠? 식초로 건버서 완전 제거, 베이킹 소다 팩으로 기미 없애기, 이런 제목들 말이에요. 심지어 만드는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해요. 무조건 믿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따라하시다가 얼굴이 화상과 염증이 생겨 오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식초는 강한 산성이에요. pH가 2에서 3 정도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강한 산인지 아세요? 우리 피부의 pH는 약 5.5 정도인데 갑자기 pH 식초를 바르면 피부가 화학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베이킹 소다는 반대로 강한 알칼리성이에요. pH가 9 이상 되거든요. 이것도 피부에는 독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로 희석을 해도 정확한 양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식초랑 베이킹 소다를 섞으면 중성이 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섞는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더 자극적인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달에 오신 72세 어머님이 계셨는데 식초 베이킹 소다 팩을 한 번 했는데 얼굴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물집까지 생기신 거예요. 결국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으셔야 했고 지금도 그 부위에 색소 침착이 남아 있어요. 더 속상한 건 원래 있던 기미보다 그 색소 침착이 더 진하고 넓어졌다는 거예요. 건버섯을 없애려다가 오히려 더 큰 얼룩을 만든 셈이죠. 피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에게는 괜찮았더라도 다른 분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세요. 그럼 비싸다는 피부과에서는 건버섯과 기미를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건버섯 같은 경우는 주로 냉동 치료나 레이저 치료를 해요. 냉동 치료는 얼려서 제거하는 방법인데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적이에요. 다만 치료 후에 일시적으로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어요. 레이저 치료는 더 정밀하고 흉터 위험이 적어요. 하지만 개인별로 피부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한 번에 깨끗하게 없어지는데 어떤 분은 여러 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미는 좀 더 까다로워요. 레이저 화학 필링 같은 방법들이 있지만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재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건 병원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아도 자외선 차단을 안 하시거나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금세 다시 생겨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예방과 관리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병원 치료는 이미 생긴 것들을 제거하는 거라면 집에서 하는 관리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천천히 개선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천연팩은 들기름 팩입니다. 어머님들 들기름 몸에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죠? 요즘은 들기름 매일 한 숟갈씩 드시는 분들도 참 많고요. 그런데 들기름이 피부에도 정말 보물 같은 존재예요. 먼저 들기름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알아볼게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무려 60% 이상 들어있어요.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에
어떤 도움을 주냐면 첫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우리 피부를 맑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거죠. 둘째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 줘요. 달걀 노른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레시틴이 피부 깊숙이 영향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되고요. 밀가루는 팩의 점도를 맞춰주는 역할도 하지만 실제로는 각질 제거 효과도 있어요. 미세한 입자들이 죽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주거든요. 꿀은 정말 만능 재료예요. 천연 보습제이면서 동시에 항균 작용도 해요. 그리고 꿀에 들어있는 효소들이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데도 도움을 줘요. 그런데 여기서 효과를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밀가루 대신에 율피가루를 쓰시면 더 좋아요. 율피가루가 뭐냐면 밤껍질을 말려서 가루로 만든 거예요. 미백과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율피가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모공을 조여주고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달걀 노른자 1개에 들기름 1큰술 넣고 잘 섞어주세요. 거기에 꿀 1큰술 넣고 다시 섞어주세요. 마지막에 밀가루나 율피가루를 1큰술을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저어주세요. 사용 방법은 얼굴을 깨끗하게 세안한 후 눈과 입 주변을 피해서 골고루 발라주세요. 얇은 거질 대고 그 위에 발라도 좋고 직접 발라도 괜찮아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두시다가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이때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시고 마지막에는 찬물로 마무리해서 모공을 조여주시면 더 좋아요. 일반 팩을 한 상태에서 그 위에 들기름, 팩을 더 발라도 좋아요. 영양 공급이 더 잘 되거든요. 그리고 주름에도 정말 좋아요. 들기름의 보습 성분이 주름 사이사이까지 들어가서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니까요. 사용 빈도는 일주일에 1~2번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자주 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천연 팩은 들깨가루 팩입니다. 들기름 팩도 좋지만 들깨가루 팩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들깨가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각질 제거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들깨가루 자체가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어서 피부에 쌓인 죽은 각질을 부드럽게 없애 주면서도 자극은 적어요. 그리고 들깨에도 들기름과 마찬가지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게다가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 그리고 미네랄까지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영양 공급 효과가 정말 좋아요. 특히 들깨에 들어있는 세산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기미나 건버섯 같은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줘요. 들깨가루 팩의 재료는 들깨가루 큰술, 꿀 1큰술, 요구르트 큰술이에요. 요구르트는 정말 놀라운 재료예요. 요구르트에는 젖산이 들어있는데 젖산이 천연 각질 제거 역할을 해요. 화학 박피술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런데 화학 박피술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전해요. 젖산이 각질층을 부드럽게 녹여서 피부가 새로운 세포가 자라나게 도와주니까 꾸준히 쓰시면 피부가 한 톤 밝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구르트 대신에 우유를 써도 돼요.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오히려 유통기한이 지날수록 젖산이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어머님들 혹시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우유 있으시죠?
버리지 마세요. 팩으로 쓰시면 돼요. 다 냉장 보관했던 거여야 하고 한 달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냄새나 상태가 이상하지 않으면 충분히 사용 가능해요. 우유에도 젖산이 들어있고 거기에 단백질까지 풍부해서 피부 영양 공급에도 좋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클레오파트라도 우유 목욕을 했다고 하잖아요. 만드는 법은 들깨가루에 꿀을 먼저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구르트나 우유를 넣어서 적당한 농도가 될 때까지 섞어주시면 돼요. 맨 얼굴에 들깨가루 팩을 골고루 펴서 발라주세요. 꿀이 들어있어서 흘러내리지 않을 거예요. 20분 정도 그대로 두신 다음 미온수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씻어내세요. 이때 들깨 가루가 각질 제거 효과를 내니까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 해주세요. 마지막에는 찬물로 마무리해서 모공을 조여주시면 완벽해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 주의하실 점은 너무 자주 하시면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어요. 각질 제거 효과가 있다 보니까 과도하게 하시면은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팩을 하신 후에는 꼭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각질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피부가 더 예민하니까 자외선 차단이 특히 중요해요. 이제 마지막 정말 특별한 보너스 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름하여 백옥 피부 팩이에요. 이 팩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추천하고 싶은 팩인데 재료도 간단하고 효과도 정말 좋거든요. 재료는 알로에 젤, 종이컵 반 정도, 벌꿀 반 큰술, 올리브 오일 3스푼이에요. 이렇게 3가지만 있으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처음에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저으시면 묽은 크림처럼 변해요. 색깔도 하얀 크림색으로 변할 때까지 잘 저어주시면 완성이에요. 각 재료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알로에 젤은 정말 만능 스킨케어 재료예요. 알로에 75가지가 넘는 활성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알로인과 알로에신이라는 성분이에요. 알로인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뛰어나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 줘요. 그래서 햇빛에 탔을 때나 피부가 빨갛게 될 때 알로에를 바르면 좋아지잖아요. 알로에신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기미나 검버섯 같은 색소 침착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알로에 수분 보유력 정말 뛰어나요. 자기 몸무게의 200배가 넘는 물을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바르면 촉촉함이 오래 지속돼요. 올리브 오일도 정말 좋은 재료예요.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피부 자체에도 올레산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충해주면 피부가 더 건강해져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의 스쿠알렌이라는 성분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쓰고 나면 피부가 정말 부드러워져요. 사용법은 세안 후 깨끗한 얼굴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이 팩은 다른 팩들과 달리 조금 묽은 편이라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시고 얇게 펴 발라주시면 돼요.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두시다가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이 팩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 씻어낸 후에도 촉촉함이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톤이 한 톤 밝아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팩은 자극이 거의 없어서 일주일에 2번까지도 괜찮요. 특히 피부가 건조하거나
칙칙할 때 사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이 팩을 한 다음 날 외출하시면 어머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보이세요라는 말을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팩을 만들 때 알로에 젤 대신 신선한 알레를 직접 갈아서 쓰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하지만 번거로우시니까 시중에 파는 순도 높은 알로에 젤 쓰셔도 충분해요. 가격도 비싸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피부 팩만으로는 부족해요. 몸 안에서부터 피부를 좋게 만드는 음식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조금 길더라도 제가 정성껏 준비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제 외부에서 하는 팩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안에서부터 관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팩을 발라도 몸 안에서 영양이 부족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건버섯과 기미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드시는 음식 중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챙겨 드시라는 의미로 들으세요. 첫 번째, 비타민C가 많은 과일과 채소입니다. 귤이나 오렌지 같은 감귤류는 다들 아시죠? 그런데 키위가 더 좋아요. 하루에 키위 하나면 충분하고 새콤달콤해서 드시기도 좋잖아요. 두 번째, 견과류와 올리브유를 드시는 겁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살찔 수 있으니까요. TV 보면서 드시기에도 좋고 우유나 요구르트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올리브 오유는 나물 무질 때 참기름 대신 가끔 써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담백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어머님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음식들을 억지로 다 챙겨 드실 필요는 없어요. 평소에 드시던 음식 중에서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거니까 기회 될 때마다 조금씩 더 챙겨 드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어머님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건버섯과 기미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이지만 절대 포기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들기름, 팩, 들깨가루, 팩, 배곡 피부 팩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좋은 음식들도 조금씩 더 챙겨 드시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 번 하고 효과가 없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 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피부도 살아있는 거라서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절대로 인터넷에 떠도는 위험한 민간 요법들은 따라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안전한 천연 재료들로만 하시길 부탁드려요. 어머님들이 지금까지 예쁜 게 살아오신 것처럼 예뻐지실 자격이 있어요. 어머님들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예쁘게 가꾸시는 시간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관리하시면서 자신감 있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지신 친구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로 피부를 상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어머님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검증된 피부 관리법들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항상 웃으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